공기압 4번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기기는 미리 배치를 해놨습니다. 실린더 AP, 근접 스위치 S1, SE, 리밋 스위치 LS1, LSE, 편솔레노이드 밸브 2개를 배치를 했고요. 배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인 공급 라인에서 각 솔레노이드 밸브로 메인 라인을 연결을 하고요. 다음에 실린더 A를 전진시키는 배관, 실린더 A를 후진시키는 배관, 그리고 실린더 B를 전진시키는 배관, 실린더 B를 후진시키는 배관 연결을 하겠습니다. 배관 작업이 다 됐으면 전기 회로 작업을 하기 전에 배관이 정상적으로 돼서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이때 압력은 0.5메가파스칼로 맞춰주고요. 자, Y1번에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전진, 전원 공급을 차단하면 후진. Y2번에 전원을 공급하면 전진, 차단하면 후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압 배관은 마치고요. 기본 동작의 전기회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기회로 작업을 위해서 메인 전원 단자를 확보를 하고요. 이제 첫 번째 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에서 PB1에 컴으로 들어가고요. PB1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K3으로 들어갑니다. K3. K3이 1, 2, 3이니까 K3의 접점 컴으로 들어가고요. K3이 B 접점이기 때문에 B 접점에서 나와서 K1의 코일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K1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이 완료가 됐고요. K1의 자기유지 배선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K1의 접점 컴으로 들어가고요. K1의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어디로 가죠? PB1에 나온 곳이나 K3으로 들어가는 곳, PB1에 나온 곳에 꼽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K1의 자기유지 라인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1로 가는 거, 전원 플러스에서 K1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1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S1의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S1의 입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S1의 0V는 전원 0V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아웃풋에서 K2 코일까지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뒤에 자기유지를 작업을 할 거예요. S1의 아웃풋에 나와서 이것이 K5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가고요. K5가 B접점이기 때문에 B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2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2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빼먹지 말고 자기유지 접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전원 플러스에서 K2의 접점 컴으로 들어가고요. K2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이게 S1의 아웃풋이나 K5로 들어가는 곳, 결국에 같은 선이죠. 가까운 쪽에 꽂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S2번 연결되는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에서 S2번으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S2번에 전원 라인 배선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에 0V 라인 같은 경우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꼽아 주셔도 돼요. 네. 어차피 0V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S2번 아웃풋에서 K2를 통해서 K3 코일까지 가는 부분 먼저 하고 자기 유지 작업하겠습니다. S2번 아웃풋에서 K2의 접점으로 갑니다. K2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K3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3의 코일 0V는 전원 0V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K3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3 접점으로 들어가고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S2에 나오는 곳이나 마지막에 썼던 K2에 들어가는 곳, 결국에 같은 선이죠. 네. K2에 들어가는 곳, 가까운 쪽에 꽂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LS2번부터 시작하는 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전원 플러스에서 LS2번으로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이 LS2가 A 접점이니까 NO, A 접점에서 나와서 K3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3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코일 플러스로 가면 되겠죠. K3의 A 접점에서 K4의 코일 플러스. K4의 코일 0V는 자, 0V 단자가 모자라니까 확장을 해주고요. K4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갑니다. 이제 K4의 자기유지 접점 플러스에서 K4의 접점으로 가고요. K4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LS2에서 나온 곳이나 마지막에 썼던 K3에 들어가는 곳, 결국에 LS2번에서 나온 곳이나 K3에 들어가는 곳, 여기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LS1번 라인 작업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자가 모자라니까 옆으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플러스에서 LS1번으로 들어갑니다. LS1번이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접점으로 가고요. K4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K5의 코일 플러스로 갑니다. K5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연결합니다. 이제 K5의 자기유지 접점이죠. 전원 플러스에서 K5의 접점 컴으로 들어가고요. K5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자, 마지막에 썼던 K4의 접점으로 들어가는 곳, 결국에 LS1번하고 연결된 라인이죠. LS1번 나오는 쪽에 연결된 게 마지막에 썼던 K4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 자, 이렇게 하면 K5의 자기유지 라인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K2의 A 접점에서 Y1번 가는 라인 플러스에서 K2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2가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K5의 접점으로 갑니다. K5가 B 접점이기 때문에 B 접점에서 나와서 K5의 B 접점에서 나와서 Y1번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Y1번 0V는 전원의 0V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Y1번 라인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Y2번 보겠습니다. K3 A 접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원 플러스에서 K3의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K3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K4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컴으로. K4가 B 접점이기 때문에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Y2의 솔레노이드의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Y2 솔레노이드의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동작의 회로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죠. 동작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PB1번을 누르면 A 전진, B 전진 후진, A 후진. 동작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공기압 회로를 변경하는 유지보수 계획.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요. 네. 그 체크 밸브의 기호를 확인을 해서 후진 속도가 미터 아웃으로 조절이 되도록 배관을 변경을 합니다. 네. 배관을 하고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조절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으로 바꿨고요. 이제 응용 유지보수 계획 하는데 이번에 타이머를 쓰는 거 지금 타이머하고 이 부분부터 해볼게요. 원래 기본 동작에서 이 위치에 있던 것이 S2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이머의 조건이 A 실린더가 전진이 완료되면이니까 즉 S2번을 온시키면 기존에는 다음 동작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기존의 다음 동작 즉 B를 전진시키는 신호가 타이머의 접점 출력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타이머를 적용하는 방법 타이머의 접점으로 가야 되는 즉 기존에 B를 전진시키던 신호 S2에 있던 두 개를 뽑아 가지고요. 그대로 타이머 접점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네, 타이머의 A 접점으로 그대로 옮기면 기존에는 S2번이 온이 되면은 B 실린더를 전진을 시켰는데 이제는 타이머가 온이 되면 B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이 부분 S2의 배선을 다시 해주는 거죠. 자, S2의 배선을 다시 합니다. 플러스에서 S2로 들어가고 S2의 출력이 S2의 아웃풋이 타이머 코일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타이머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갈 텐데요. 이 타이머 모듈은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타이머 모듈에 전원을 저는 메인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메인에서 타이머 모듈에 플러스 전원, 메인 0V에서 타이머 모듈에 0V 전원을 연결을 하면 타이머의 배선이 완료가 되는 거죠. 타이머 동작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3초였던가요? 주어진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PB1번을 누르면 3초 후에 다음 동작이 진행이 되는 네, 이렇게 해서 타이머 응용까지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카운터 응용 회로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회로가 잘 안 보이는데 교재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PB2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플러스에서 PB2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플러스에서 연결을 할까요? PB2에서 플러스에서 PB2 들어가고요. PB2가 A 접점이니까 A 접점에서 나와서 카운터의 출력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의 출력 접점. 카운터 출력 접점은 B 접점이니까 B 접점에서 나와서 이게 K6번의 코일 플러스로 가면 되죠. K6번의 코일 플러스. K6번의 코일 0V는 전원의 0V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K6번의 자기유지 접점 배선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6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6이 A 접점이기 때문에 A 접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어디로 가죠? PB2에 나온 것이나 그 카운터 출력 들어가는 곳, 가까운 쪽 PB2에 나오는 곳에 꽂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K3에서 시작해서 카운터에 셋 신호 들어가는 부분 보겠습니다. 플러스에서 K3번을 쓸 건데, 자, K3번이 제가 지금 접점을 4개를 다 써놨네요. 그러면 자, 이 회로에서는 사실 뭐 K3을 굳이 써야 된다고 하면 이 K3 코일 플러스와 0V를 남는 릴레이의 코일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접점을 확장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셋 신호는 여기 있는 릴레이 신호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3, 4번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4번에 접점이 하나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회로에는 K3으로 해놨지만 K4로 바꿔가지고 배선을 하겠습니다. 셋 신호는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릴레이 중에. 여기서는 2, 3, 4, 5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가급적 첫 번째나 마지막 거는 피하자고 했으니까 3번이나 4번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접점이 비어있는 K4번을 셋 신호로 쓰겠습니다. K4로 들어가고요. K4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K6의 접점으로 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K6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카운터의 셋 신호 플러스로 갑니다. 카운터의 셋 신호 0V는 전원의 0V로 가면 되겠죠. 어차피 카운터에도 나중에 모듈에 전원 단자가 필요하니까 뭐 기존에 타이머 썼던 이쪽에 연결을 해도 되고, 여기 전원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제는 카운터에 리셋 신호 남았죠. 자, 플러스에서 PB3번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컴으로 들어가고요. PB3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카운터의 리셋 신호의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카운터 리셋 신호의 0V는 전원의 0V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모듈에 전원 단자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타이머를 쓰면서 전원을 메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원 단자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남은 거 PB1번하고 K6의 A 접점이 병렬로 연결이 돼야지만 동작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K6의 접점으로 들어가고요. K6의 A 접점에서 나온 것이 PB1에 나오는 곳에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회로
전기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카운터가 3번이었나요? 동작 횟수 3회 설정을 하고요. 타이머가 3초였나요? 주어진 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먼저 첫 번째 PB 1번을 눌러서 한 사이클 동작 보겠습니다. 네, 한 사이클 동작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제 PB 2번을 눌러서 연속 동작 시켜보겠습니다. 3번 동작하고 멈추는지. 네, 3번 동작하고 멈췄습니다. 재시작을 할 때는 카운터 리셋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3번째 스위치가 유지형 스위치밖에 없어서 유지형 스위치를 쓰고 있는데, 유지형 스위치를 쓴다면 한 번 더 눌러서 리셋을 시켜주시고 PB 2번으로 재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운터 리셋. 네. 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네.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되는 모든 동작을 만족하는 회로 작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압 4번에 대한 작업을 마치겠습니다.